역대 유엔 총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유엔 총회 의장협의회가 내년 10월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내년 총회에는 한승수 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유엔 및 각국 외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3곳도 대면 평가를 마치고 11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설악산은 온산 가득 붉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등 고지대에는 첫눈까지 내리면서 벌써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는데요. 설악의 절경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국유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본 지점까지 각 대학별 대면 평가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교육부가 23일 강원도 내 예비 지정대학 3곳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그리고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까지 강원도 내 글로컬 예비지정대학 3곳이 23일 교육부의 대면평가를 치렀습니다. 본지정 결과 발표 전 마지막 평가를 마무리한 겁니다.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치러진 대면평가는 김원형 강원대 총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대학별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에 사활을 건 각 대학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의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막판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준비를 하면서 자료 준비하고 그리고 대면 평가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본지정 결과 발표는 다음 달 초를 전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예비지정대학 15곳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대면 평가가 마무리되면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종합해 대학별 순위를 매길 예정입니다. 이후 글로컬 대학위원회에 최종 심의가 남아있지만 변수가 없는 한 본지정 결과는 평가위원회 결과를 따라갈 전망입니다. 10월 말 11월 초 그 정도로 일단은 일정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발표 일정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거기 평가위원회에서 대학별로 이제 점수라든가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정이 되시는 거고요. 교육부는 지난 4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 10여 개 안팎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비지정대학 15곳 중 5곳은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대학 3곳이 본지정에 도전한 가운데 몇 개 대학이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유엔 총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유엔 총회 의장협의회가 내년 10월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총회 의장협의회에서 내년 개최지로 강릉을 확정해 내년 10월 중 사흘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회에는 한승수 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유엔 및 각국 외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식 국제기구 행사 개최를 통한 국비급 인사 방문으로 강릉시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은 물론 UNCPGA 회원국들과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의 기회가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총회 개최는 강릉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 100대 관광도시 도약에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강릉 총회에서는 유엔 사이버 보안 행사와 화이트 해커 등이 참석하는 해커톤 대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가을 단풍이 이제 절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설악산은 산 아래쪽까지 온산 가득 붉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청봉에는 올가을 첫 눈까지 내리면서 벌써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설악산이 온통 오색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야생화가 지천으로 폈던 화채봉은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 고운 단풍에 뒤덮였습니다.
단풍은 울산 바위를 휘감고 어느새 동해 바다까지 내달립니다. 가을 단풍이 최절정에 들면서 온산 가득 노랗고 붉은 물결이 일렁입니다. 뭔가 더 경치가 아름답고 바위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색깔이 되게 빨간색이어서 예뻤어요. 능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기암 괴석이 손에 잡힐 듯 시야에 들어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오른 끝에 마주한 풍경은 그야말로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Yeah, there's just amazing views, and I've never been up in a mountain this high, so it's a really good experience for me. I've heard it from some friends that have been studying abroad in Korea and have been up in this national park and have walked this trip, and they said I had to walk it as well. 설악산 정상에 오른 이들은 뿌듯함을 추억으로 남깁니다. 지난 40년간 등산객들의 안식처이자 대피 장소였던 중청대피소.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달 말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해발 1600m 설악산 중청대피소입니다. 제 뒤로는 설악산에서 가장 높은 대청봉이 우뚝 서 있는데요. 설악산 고지대는 보시는 것처럼 낙엽이 모두 지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난 21일 설악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6도까지 떨어지면서 고지대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안전한 산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아랫부분에서는 가을 날씨지만은 여기는 지금 당장 눈이 올 수도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방한 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방한 장갑이나 귀돌이 이런 것도 꼭 착용하시고 오셔야 되고 또 건강관리에 유의해서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설악산을 찾은 탐방객은 4만 5천여 명. 설악산 소공원과 오색지구 등 단풍 명소에서는 이달 말까지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국유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 시 국유림에 대한 종류 재구분과 처분,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내 국유림 비율이 58%에 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강원일보 23일자 기사입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배추 20포기의 김장을 담그려면 28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소금이나 액젓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먼저 배추 가격은 20포기 기준 올해 12만 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춧가루도 올해 69,200원으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채소류 가격도 보시면 무 5개 가격은 지난해 대비 하락했고요. 마늘, 양파도 작년 대비 15%가량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소금이나 액젓 등 양념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금 6kg은 올해 13,440원으로 작년 대비 52% 상승했고 멸치 액젓도 올라 6,600원, 새우젓은 18,640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소금 가격 안정화에 나섰는데요. 10월 말부터 정부가 비축한 해천일염 1,000톤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50% 할인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3일자 기사입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지 사흘 만에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어나면서 강원도 내 축산농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럼피스킨병 첫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부성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확진 농가는 5개 시군, 10개 농가로 늘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수두바이러스과에 속한 전염병으로 소가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단단한 혹등이 나타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도내 축산농가 측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확산이 빠른 데다가 농가 입장에서는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의 논의가 활발합니다. 수십 년째 이어오던 경기 북부 분도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특별자치도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단체 분할로 주민투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딜라이브 TV 권석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40년까지 213조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분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내세운 겁니다. 분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수기공론 조사까지 공감대 형성에 집중한 경기도.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는 경기도민 55%의 찬성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첫 행정 절차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가운데 주민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하신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주민투표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을 최종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도 과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해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타협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이렇게 정책 판단을 하면 국회에 이제 특별법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는 2026년 7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민과 정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법 통과까지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인제 가을꽃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인제구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열린 이번 축제에 2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와 연계해서 열리면서 전년도보다 방문객 수가 약 10만 명 더 늘었습니다. 횡성군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2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올해 안에 집행 불가능한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올해 547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귀농 귀촌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했다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춘천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전입 완료한 세대주입니다. 지원액은 세대당 최대 50만 원이며 이사 목적의 차량 임차 및 용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 특별자치시 도교육청이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위해 협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4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특별자치시 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합니다. 협의회에서는 특별법 교육 분야 공동 특례 발굴과 정부, 국회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합니다.